자, 그럼 먼저 창업의 밑거름이 되는 발명과 특허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학습 목표로서는 발명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지식재산이 무엇인가 그 개념과 종류를 이해하고 특허 출원, 그 다음에 창업의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시간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주제 일기를 보시면은 2015년에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발명품 중 몇 가지를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이 발목에 채워놓은 밴드예요. 이 밴드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스마트폰으로 심박수나 체온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그 보드 같은 경우 아마 여러분들 타본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미 센서가 내정되어 있어서 무게중심에 따라 가지고서 스스로 방향을 조절하는, 우리가 보통 방향을 조절할 때는 핸들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핸들 없이도 내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냐에 따라서 그 센서가 파악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주는 이런 신개념의 보드죠. 자, 이러한 것들이 발명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2019년에 타임지에서 선정한 5대 발명품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자, 이것은 별도의 동영상으로서 제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어떠한 것들이 세계적인 5대 발명품에 속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발명에 들어가서 발명은 물건을 발명하는 것과 그리고 방법에 대한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물건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나 기구나 장치나 시설 등과 같이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제품에 대한 발명을 가리켜서 물건의 발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방법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 방법이라든지 통신 방법, 측정 방법,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수단이나 과정을 고안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발명들을 가리켜서 방법의 발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한 음식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음식물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레시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방법의 발명에 속하게 되겠죠. 그리고 물건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형태를 떼야지만이 물건의 발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발명에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해결 과정을 보겠습니다. 발명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자, 네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과정, 세 번째 특허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 네 번째 아이디어 선정 및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자, 각각 세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첫 번째 단계가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측에 학생을 보게 되면 마루를 닦고 있어요. 이런 바닥을 닦는데 좀 더 쉽게 닦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기존의 물건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는 방법,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은 바닥을 좀 더 쉽게 닦을 수 있는 방법, 바닥을 닦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 이걸 가리켜서 문제 확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제가 확인됐어요. 그럼 두 번째 단계, 확인된 문제를 가지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야 되겠죠.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아이디어 탐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학생이 상상하고 있는 것은 걸레를 부착한 빗자루,
또는 실내화에다가 걸레를 부착해서 실내화를 신고 돌아다니면서 닦을 수 있는 것들, 또는 청소기,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지금 생각하고 또 갖가지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특허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입니다. 자, 내가 창출해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이미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물건을 만들어냈을 때 특허권 침해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아이디어가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지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특허 정보 검색하기라고 합니다. 특허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은 정보넷, 키프리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떠한 것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허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네 번째 과정은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그걸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자, 내가 창출한 아이디어를 평가를 해요. 그 평가한 아이디어에서 가장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아이디어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은 걸레가 달린 이런 빗자루라든지 또는 실내화에 달린 걸레라든지 청소기라든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지금 최적의 아이디어라고 선정을 한 것은 실내화 밑에 걸레를 단 이런 형태를 생각을 했어요. 이게 최적의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이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려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서 또는 도면으로 나타내면 좀 더 구체화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가리켜서 아이디어 선정 및 구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창조적인 활동 또는 경험을 통해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지식재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종류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산업재산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특허권입니다. 기술적 창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것은 대발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 특허권은 물건이나 방법에 관해서 새롭고 수준 높은 발명에 주어지는 권리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왼쪽에 우산이 보이죠? 이 우산은 접는 형태로 되어 있고 펼치게 되면은 비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천 자체가 방수 처리된 빗물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러한 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산을 접었을 때 주름에 따라서 또 접을 수 있고 끈으로 묶을 수 있고, 이와 같이 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것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새롭게 나타난 형태의 우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특허권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 또 이렇게 특허를 받게 되면은 그 특허를 출원한 날로부터 20년간을 존속시켜줘요. 20년간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특허권은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실용신앙권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실용적 창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난 화면에서 봤던 긴 우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이 우산도 역시 똑같이 방수 처리되어 있고 비를 막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접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한 거죠. 반의 크기로 접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발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접는 우산인 거죠. 이런 것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실용신앙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용신앙권 같은 경우는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다음에 산업재산권의 세 번째로서 디자인권입니다.
이 디자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봤을 때 아름다움과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부여해주는 지상권입니다. 지금 우산을 보세요. 우산이 나타내는 색감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 물건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나 색채, 형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에 관한 권리가 바로 디자인권이 되는 겁니다. 이 디자인권도 존속기관이 디자인권 설정 등록일로부터 20년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산업재산권의 종류로서는 상표권입니다. 이 상표권은 다른 회사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는 그 상품에 대한 기호, 문자, 도형 등에 관한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왼쪽에 우산을 보게 되면은 주식회사 행복해가고 우산 로고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레인보우라고 하는 영어 알파벳 이런 틀이 나와 있죠. 이와 같이 기호라든지 문자라든지 도형, 여기에 대해서 주어지는 권리가 바로 상표권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다음은 특허 출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허 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발명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국가에 특허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들한테 유리한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발명이 존재할 경우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해 준다는 거죠. 다음에 발명의 문제 확인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인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특허 정보 검색을 통해서 그 기술이 있는지, 먼저 만들어진 기술 있는지,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등록되어지지 않다고 하면은 이것은 신속하게 내가 출원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서 특허권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특허를 어떻게 출원하는가? 특허 출원 과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선행 기술이 있는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만든 제품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전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또는 유사한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선행기술 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출원 신청을 하게 돼요. 출원에 필요한 서류가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이 있고, 이러한 서류를 작성을 해서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을 출원 신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청된 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죠. 심사의 기준은 신규성이라든지 또는 진보성 또는 자연법칙의 이용, 산업적 이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특허청에서 심사위원들이 적합한지 그 기준에 맞춰서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심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나서 그것이 조건에 부합된다고 하면은 특허권을 획득하겠죠.